안녕하세요. 시즌파트너즈 김미경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 신고 시전에 많이 활용했던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병원 의원들이 대표적인 고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활용한 절세 전략이 심플하면서도 아주 유효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의원의 절세가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다른 사업자들과 달리 법인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것과 영리 목적의 법인을 설립해서 그걸로 의료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의료법상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제조업을 하다가 매출이 좀 커지고 이익이 많아서 세금이 많아지면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해서 50%에 육박하는 소득세를 법인세로 대체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절세 전략들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 병원들은 그게 어렵죠. 내가 순이익이 10억인 유통업을 하다가 매출이 너무 커지고 이익을 많이 내서 가족들과 동업 내지 공동사업자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 네 가족이 공동사업자로 들어간다고 하면 각자 이익 5천씩 번 걸로 신고해서 50%에 육박하는 소득세를 내야 하는 걸 40% 수준만 내면 되는 아주 심플한 절세 전략들을 일반적인 사업자들은 쓸 수 있는데, 우리 병원 의원들은 의사 자격증을 가진 의사가 없다고 하면 동업조차 불가능합니다. 법인도 활용할 수 없고 동업도 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 당연히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결국은 소득세가 산출되는 구조를 놓고 보면 1년 동안 번 돈이 총 수입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년 동안 번 돈에서 그 돈을 벌기 위해 사업용 경비들을 차감하고 나면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게 산출되고, 거기에 소득공제를 하면 종합소득가표가 나오고 거기에 세율 6에서 45%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렇게 심플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병원 의원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입을 의무로 분산시키거나 쪼개거나 숨기는 게 거의 어렵습니다. 의료법의 적용을 받다 보니 병원에 사업용 경비를 만든다?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죠. 결국은 그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업자들과 달리 건보공단이나 국세청에서 문제를 삼아서 의료법 위반이라든가 부당행위, 계산부인 이슈 등으로 사소한 세금 절감을 하려다가 더 큰 매를 맞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한 게 우리 병원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병원 의원들은 절세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소득세 신고 시즌이 아니더라도 매년 원장님들한테 좀 쉽게 말씀드리고 활용하시라고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래를 매입 매출을 어떻게 가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활용해서 세금을 줄이는 시도를 해보자. 소득공제라는 안전한 절세 장치를 좀 활용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세금을 소득공제를 받는 벤처투자 소득공제라는 대안을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고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라는 인수는 정확하게 조특법 제16조에 보면, 이렇게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3천만 원까지는 100%,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70%,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상당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금액의 50%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득공제 대비 10만원 한도, 30만원 한도, 100만원 한도, 500만원 한도, 700만원 한도, 이렇게 지금 소액에서 세금을 몇 억씩 내시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작아. 나쁜 건 아니지만 활용하기에는 인풋 대비 효과가 작아.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실효성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소득세법상 소득공제가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가 있는데,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법상 소득공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게 만들어진 소득공제다 보니 종합소득의 5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내가 매출이 20억, 경비가 10억, 종합소득이 10억이신 원장님이 최대 5억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임팩트 있는 절세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하는 말씀을 저희가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비율로 말씀드리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려보면요. 3천만 원 투자하시면 소득공제가 3천만 원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간 매출이 20억, 비용이 10억, 종합소득이 10억이신 분이
벤처 투자 3천만 원 하시면 3천만 원 소득공제가 들어가서 과세 표준이 10억이 아니라 9억 7천으로 줄어드는 거죠. 45%에서 지방세 10%까지 해서 총 49.5%, 거의 50% 가까이 세금을 내시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3천만 원 투자하면 3천만 원 소득공제가 된다라는 말은 그 3천만 원에 상응하는 만큼의 소득세율이 안 나간다는 개념이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자기소득세율이 벤처투자 소득공제로 얻을 수 있는 벤처투자공제를 받기 위해 우리가 3년 이상 융자가 아닌 투자로 통장으로 인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3년이라는 누적 기간 동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결국은 내 소득세율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임팩트인 수익률을 높은 소득공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3천만 원 투자하시면 3천만 원에서 5천 사이는 70%가 된다고 했으니까 3천만 원까지는 100%, 3천에서 5천 사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70%이니까 274조. 그래서 4,400만 원 소득공제 같은 산식으로 계산해 보시면 5천 초과 시에는 30%라고 했으니까 그 초과 금액 2천만 원에 대한 30%니까 600이 되죠. 7천 투자하시면 5천만 원. 같은 논리에서 1억 투자하면 5,900, 2억 9천, 2억 투자하시면 8,9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원장님들에게 권장되느냐 하면 사실은 투자라는 게 다 좋은데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말짱 꽝입니다. 100% 소득공제 받고 원금 못 돌려받으면 또이또이 그러니까 소위 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더 낫겠죠. 근데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우리가 협력업체 중에서 벤처기업을 찾아서 오랫동안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거래처를 대상으로 벤처투자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치과에서 치과기공소 중에 법인을 찾아서 혹은 우리 의료기기나 기공품, 소모품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래처를 찾아서 내가 예를 들면 1년에 기공료를 한 1억 정도 주는데 내가 줄 돈이 1억이라는 얘기죠. 벤처 투자를 하면 내가 3천만 원 한다라고 하면 내가 저분들한테 줄 게 1억이에요. 3년 누계 하면 3억입니다. 근데 내가 투자하고 3년 있다 돌려받는 돈은 3천만 원이고 저분들은 저한테서 받을 돈이 3억입니다. 그럼 저분들은 내가 3억을 안 주면 어떡할까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력 있고 믿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협력업체 중에 벤처기업을 찾아서 그 기업에 벤처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안전한 거래와 벤처 투자를 병행할 수 있어서 일거양도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룰 자체가 고소득자에게 더 막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부과되는 최종 소득세율 자체가 수익률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번 고민하고 활용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원장님들이 이렇게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시거나 벤처 투자 대상 소득공제가 되는 투자 대상인 개인 투자조합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 중에 벤처기업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게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연봉 1억 2천이신 법인의 대표님이 벤처 투자 4천만 원 하신 겁니다. 4천만 원 하시면 아까 3천만 원까지 100%, 3천 초과 5천까지는 70%라고 했으니까 1천만 원에 대해서 70%니까 3,700 소득공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1억 2천 연봉이신 법인의 대표가 4천만 원 벤처에 투자하고 1,100만 원을 환급받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절세 효과를 올렸다고 볼 수 있겠죠.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이보다 훨씬 더 높은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절세 효과가 훨씬 더 클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원장님들한테 굉장히 유효한 이유 중에 하나는 특수관계자 배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고 추후에 내가 투자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지위를 상실한다 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시점에만 벤처기업이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사실은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법인을 만들거나 혹은 벤처기업인 회사에 투자를 해도 그 기업이 투자하는 시점에만 벤처기업이었다라고 하면 벤처기업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제도다 보니 추후에 벤처기업으로 연장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일단 투자해놓은 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벤처투자는 융자가 아닌 투자로 해야 되고 투자기간이 3년 이상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득공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1억을 투자해서 5,900만 원이 소득공제가 되는데 이 5,900만 원을 3년에 쪼개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올해 소득세가 많이 나올 줄 알고 벤처투자를 해놨더니 올해는 소득세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 소득공제를 안 받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세금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시점으로 소득공제 시점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금 유동성이 있을 때 투자해놓고 소득공제는 세금이 많이 나온 시점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벤처기업을 받기 전에 투자해놓고 벤처기업 된 다음에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사업자다 보니까 근로자들처럼 투자금액 대비 소득공제율을 100% 단정할 수 없는 게 최저한세라는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룰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최고소득세가 적용되는 원장님들은 대상이 되지 않으실 건데 담당 세무사들과 한번 의논을 해보시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임팩트가 있고 좋다라고 해서 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규 법인을 만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 법인이라는 게 사업자를 만들면 유지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공제만 갖기 위해서 목적으로 만드는 신규 법인은 사실은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법인 설립이나 유지 비용이 없는 고정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우리 기공서나 의료기기 사업자 중에 법인 형태로 벤처기업인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를 찾아서 투자와 거래를 병행하는 방식이 사실은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들은 은퇴 전까지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소득세 신고를 매년 하셔야 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소득세 신고에서 장기적이고 안전하고 지속적인 절세 장치를 만든다고 하면 이것보다 효과적인 절세 전략이 없을 텐데요.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거래 가공 방식이 아닌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소득공제 시기를 내가 투자기간 3년 중에 한 번 선택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연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원한다라고 하면 매년 벤처투자를 하고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 중에 벤처기업을 찾아서 투자와 거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2024년도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을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